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세금 지식 1도 없는 대표님도 쉽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테크닉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법인편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대표님 개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 지식이 없는데 법인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대표님도 법인세, 절세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님을 위한 절세 테크닉 7가지 법인편. 법인세를 절세할 때는 공제나 감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법인세는 얼마나 내나 궁금하실 텐데 법인세율은 10%에서 최고 25%까지입니다. 법인에서 당기순이익 2억까지는 10%로 세를 내고요.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2%, 3천억이 초과할 때만 25%의 세금을 냅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10%나 20% 구간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사업을 해서 모든 비용을 쓰고 순이익으로 남는 당기순이익 기준입니다. 일단 7가지 테크닉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첫 번째,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두 번째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고용중대 세액 공제, 사회보험 세액 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그리고 가수금. 가수금은 사실 바로 법인세를 절세한다기보다는 가수금으로 인해서 법인의 악영향, 부정적인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히려 이 가수금을 잘만 활용하면 법인의 재무구조도 좋아지고 더불어서 추후에 이 재원을 갖고서 세금 없이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보시면 갖가지 세액 감면 그리고 공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감면이나 공제는 조특법에 의해서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입니다.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 부분은 우리 회사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체크를 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감면이나 공제를 제대로 못 찾아서 최근에 기존에 받지 못한 공제를 받는 경정 청구가 많은 회사들로부터 하고 있죠. 근데 다시 경정 청구를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제대로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조세 지원을 하기 위한 세액 공제 같은 게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지금 추렸고요.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하나씩 좀 검토해 볼게요.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기 단어에 있는 그대로 창업을 했는데 벤처기업이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 5년간 50%에서 100%까지 감면이 됩니다. 물론 모두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창업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혜택을 못 받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한 것처럼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감면 대상이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보통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회사가 좀 사업부별로 분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같은 경우에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던 회사가 판매만 따로 분리를 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쿠쿠가 그랬죠. 아버지가 밥솥을 만들고 아들은 이것을 유통을 하는 유통회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이룰 수 있었고, 여기에서 대표님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것은 창업 중소기업. 자,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는 한 회사에서 만들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일부 사업부는 신설법인으로 해가지고 경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표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시는 것보다는 아드님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아드님 명의로 청년 창업 중소기업으로 혜택을 받으시면 수익이 많이 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들의 대다수가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창업은 나라에서도 장려하고 있죠. 어차피 대표님 회사에 같이 경영을 참여하고 있다면 사업의 일부를 이렇게 창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모든 업종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점이나 무도, 유흥주점, 주점업, 무도장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딱 업종만 들어도 안 될 만하다는 느낌은 받으실 것 같아요. 벤처기업 요건은요.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다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해당이 돼야 돼요. 벤처 투자자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 유치를 받거나 연구개발 기업이거나 기보 중진공에서 8천만 원 이상 기보 자금을 받은 회사들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제외회사가 있어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벤처기업 출자 유한회사, 기금 운용법인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창업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5년 동안만 해줬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10%에서 30%까지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 정도는 다 챙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컨설팅했던 제조회사 중에서 이거를 안 받은 회사를 봤어요. 당연히 중소기업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소기업인 경우에 업종에 따라서 물론 감면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회사는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고용증대 세액 공제입니다.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인원당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줘요. 다만 또 예외 업종이 있죠.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단란주점, 소비성 서비스업 등 또 비거주자 일부 조합법인, 외국 법인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해당이 되실 텐데요. 그러면 얼마나 공제를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증대 세액 공제입니다. 청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수도권 밖은 1200만원, 수도권 내에는 11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우리 회사는 여기에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니까 1200만원이나 1100만원. 청년이나 장애인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770만원, 7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으로 공제를 받으니까요. 이 돈만큼 세금을 덜 내는 거니까 굉장히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기 근로자예요. 네, 단기 근로자. 그리고 대표님 가족 안 됩니다. 당연히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고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사회보험 세액공제. 근로자를 증대를 시켰으면 공제를 받는데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 또 4대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 4대 보험도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인데요.
연구 인력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에 연구인력 개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연구인력 개발비가 있는 그런 중소기업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요. 신성장이나 원천기술 개발비,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를 법인세에서 역시 또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자, 아까 근로자 증대에 따른 경우는 딱 인당 1100, 1000만원, 이렇게 770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연구인력 개발비는 도대체 얼마를 공제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구인력 개발비로 인정되는 공제율은요. 중소기업은 25%, 당해연도 투자 금액에 대해서 25%고요. 중견기업은 좀 작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25% 정도는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개발을 하는 회사다. 우리 회사가 그렇다면은 연구인력 개발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이 급여가 연간 1억이다. 그러면 2,500만 원을 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최저한세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는 최저한세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급금이 6번째로 올렸는데 이거는 뭐지? 가지급금 자체가 공제하고 무슨 상관인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공제라기보다는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가지급금이. 무슨 얘기냐면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개정상 대표님이 빌려간 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주나 임원이 가져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갔으니까 이자를 받아야 되죠. 이걸 우리가 인정이자라고 하죠. 현재는 4.6%입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이자를 받겠죠. 그러면 이 이자만큼 입금 산입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그만큼 더 내게 돼요. 제가 컨설팅 진행했던 회사 중에서 건설회사인데 가지급금이 30억이더라고요. 30억이면 인정이자만 해도 1억 3천이에요. 이 1억 3천이 고스란히 법인의 이익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추가로 1억 3천이니까 얼마예요? 여기가 20% 구간이 회사니까는 3천 이상의 세금을 이것 때문에 더 내는 거죠. 그래서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정말 법인의 아주 암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세를 줄이시려면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이것부터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절세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을까?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문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번째는 가수금인데요. 가수금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법인 입장에서는 빌린 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죠. 부채 비율이 올라가니까. 두 번째는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혹시 매출 누락이 아닐까라는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속세 리스크. 자, 가수금은 법인 입장에서는 빌린 돈이고 또 대표님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 즉 받을 돈이 되죠. 상속이 발생한다면 받을 돈에 대해서 상속 자산의 합산이 되겠죠. 그래서 상속세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수금이 이런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법인에서 이 가수금을 출자 전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재무구조를 튼실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채가 자본금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가수금이 출자 전환을 통해서 들어올 때 시가로 들어오게 되면은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 차익은 주주들이 배당을 통해서 세금 없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주주 구성이 어느 순간 좀 자녀들 위주로 된다면 이때 이 출자 전환을 통해서 발생했던 잉여금에 대해서 세금 없는 배당이 가능합니다. 자, 가수금은 직접적인 법인세를 절감하는 건 아니지만 가수금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오히려 재무구조를 튼실히 하고 추후에 세금 없는 배당금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출자 전환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상담 예약 010-5500의 그룹상 2번이나 영상 하단에 상담 남기기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궁금하신 부분들 남겨주시면 저희 해당 분야의 수석 전문 연구원들이 아주 상세하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할 때 반영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EO를 위한 절세 테크닉 7가지, 이번에는 대표님 개인의 세금을 줄이는 7가지 절세 테크닉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